엉뚱발랄 라디오 서성원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얼마나 보시나요? 저는 노트북에 콜을 받고 삽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요. 거북목이라고 그러죠. 엉뚱발랄 라디오는 시니어와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말도 안 되는 퀴즈, 오강카몬, 엉뚱세상, 웃고 삽시다 이런 코너를 두고 있습니다. 99번째 방송 출발합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 이 노래를 먼저 들었는데요. 네, 어떠세요? 가을이 참 예쁘다고 하는데 노래를 부른 가수 박강수 씨 목소리도 참 예쁜 목소리인 것 같아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곡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올렸거든요. 제가 한동안 박강수 씨 이렇게 콘서트 좀 다녔었거든요. 콘서트에 지금 신촌 소통홀에서 콘서트를 했었어요. 소통홀이 규모가 아주 조금 작은 소규모 공연장인데 여기서 박강수 씨가 팬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종종 했었거든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로 엉뚱말랄 라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앙증말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어느 마을에 아주 깐깐한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이분은 뭐든지 다 따지고 확인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좀 피곤해했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물었어요. 이 약 먹으면 정말 기운이 솟아나나요? 그러자 약사가 씩 웃으며 말했죠. 그럼요. 이거 드시면 하루 종일 날아다니실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더니 에이, 날아다니면 경찰이 잡아가잖아. 땅에서 뛰어다니는 걸로 해줘요. 옆에 있던 손님들이 킥킥 웃었는데 할아버지는 또 진지하게 물었대요. 근데 이 약 먹으면 부작용은 없는 거죠? 약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없다면서 왜 종이 한 장을 같이 주는 거요? 약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요, 그냥 사용 설명서예요. 할아버지는 또 눈을 가늘게 뜨며 설명서까지 줘야 하는 걸 보면 뭔가 수상해. 결국 할아버지는 약을 사지도 않고 나가버렸대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못 맞췄지롱.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퀴즈 시간입니다. 채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연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넌센스 퀴즈로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어떤 퀴즈를 준비해볼까요? 네, 문제는 제가 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문제 수가 적거든요. 잘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라면 더 재밌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되었으니까 문제 주세요. 제가 열심히 맞춰볼게요. 자, 조금 너무 쉬운 문제긴 한데 돈이 가장 많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거 너무 쉬운데요. 바로 돈나무겠죠? 정답인가요? 재밌는 넌센스 퀴즈네요. 돈나무요? 이게 진짜 돈나무가 있을려나? 제가 알기로는 돈나무는 없거든요. 돈나물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돈이 제일 많은 나무라면 부자나무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달러나무 같은 재미있는 답이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막혀볼게요. 부자나무, 달러나무. 이거 혹시 저 채찌 씨가 막 나무 이름을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상스러운데? 아하, 들키셨나요? 제가 살짝 장난을 쳤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죠? 정답은 돈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넌센스 퀴즈 정말 재밌네요. 네, 땡이고요. 땡. 돈나무는 아니에요. 부자나무도 아니고요. 아, 그럼 뭔가 더 숨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혹시 은행나무일까요? 은행도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한번 맞춰볼게요. 네, 딩동댕. 은행나무. 잘 맞췄습니다. 은행이니까 돈을 취급하니까 돈이 많겠죠. 맞아요. 그런 의미였군요. 재밌는 넌센스 퀴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짝 웃을 수 있는 문제들 참 좋네요. 또 다른 퀴즈도 준비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요. 저 사람들이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오늘 저도 이제 컴퓨터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컴퓨터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컴퓨터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면 뭔가 기술적인 느낌이 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리즘 음악이나 비트가 들어간 음악일까요? 정답이 뭔지 궁금하네요. 야, 지금 채치 씨가 말한 두 가지 중에 답이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서 고르자면 알고리즘 음악 쪽이 조금 더 컴퓨터랑 어울릴 것 같아요. 맞는 답일까요? 궁금하네요. 아, 진짜 채지 씨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정말 누가 들으면 그럴듯하게 말하는 데는 정말 못 말리겠어요. 알고리즘 음악은 땡이에요. 아니에요. 땡. 그렇군요. 그럼 다른 힌트를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채지 씨 조금 더 왜? 생각해보. 네, 채지 씨 왜 그러세요?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잖아요. 이거 채지 씨 참 이상하네 오늘. 그렇죠. 제가 살짝 헷갈렸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비트가 들어간 음악이 정답인 것 같네요. 네, 재밌는 그래. 퀴즈. 네, 그래요. 컴퓨터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비트입니다. 예, 음악에 비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음악의 비트가 딱 컴퓨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퀴즈로 머리도 풀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다음에도 또 이런 퀴즈 기대할게요.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가 풀린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더 드릴게요. 달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달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뭔가 달과 관련된 재밌는 답일 것 같은데요. 혹시 달콤한 음식이거나 치즈처럼 달과 관련된 걸까요? 한번 맞춰볼게요. 땡이고요. 자, 그렇군요. 그럼 뭔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달이라서 밤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크레프 같은 걸까요? 조금 더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힌트를 달라고 하니까, 이 음식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뭔가 중국의 대표적인 간식이나 음식일 것 같은데요. 혹시 만두나 김성 같은 걸까요? 한번 맞춰볼게요. 땡이고요. 땡. 이거 그렇다. 다른 음식, 중국 음식 중에 이게 상당히 유명해요. 중국에서 유명한 음식이라면 아마도 짜장면일 수도 있겠네요. 달과도 살짝 연결되면서 중국에서 사랑받는 음식이라. 땡이고요. 맞춰보겠습니다. 땡이고요. 아니, 채치 씨. 어떻게 짜장면이 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짜장면과 달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럼 더 생각해보면 아마도 달과 관련된 말장난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만두 중에 달걀이 들어간 무언가일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이제 달걀. 달이 들어갔다고요? 그걸 이제 달을 한자로 나타내면 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것하고 관련되는 중국 음식, 무슨, 그렇다면 월병이 정답인 것 같네요. 월이 들어가니까 딱 달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넌센스 퀴즈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띵동댕. 월병. 네. 달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월병이라고 그냥 채치 씨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말장난. 그냥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죠? 월병이었습니다. 정답은요. 맞아요. 이런 말장난이 참 재밌죠. 덕분에 즐겁게 퀴즈 맞춰봤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재밌는 퀴즈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채치 씨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감 카몬입니다. 제가 평소에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 문제를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면 되는데요. 오늘은 문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드릴게요. 같은 데가 아니라 문제를 먼저 드릴게요. 어떤 벌레 소리가 들릴까요가 오늘의 문제거든요. 휴대폰으로 녹음한 소리를 직접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벌레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러분들 귀에요. 자동차 소리도 나고 사람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네, 어떤 벌레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감 가문이었습니다. 권진원,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거리에 희미한 노을 밟으며 나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해맑은 미소 지으며 담장에 기댄 연인들, 골목길엔 아이들 소리가 정답기만 해. 하지만 왜 나는 쓸쓸히 걸어가는지, 왜 나는 이렇게 슬픔에 젖어가는지. 거리에 가로등 불빛 하나 둘씩 켜지면 왠지 모를 서름에 눈물이 흐르네. 집으로 가는 거리에 저녁별 하나 떠오면 나도 모든 걸 잊고 저 멀리 떠나가고파. 하지만 왜 나는 쓸쓸히 걸어가는지, 왜 나는 이렇게 슬픔에 젖어가는지. 거리에 가로등 불빛 하나 둘씩 켜지면 왠지 모를 서름에 눈물이 흐르네. 집으로 가는 거리에 저녁별 하나 떠오면 나도 모든 걸 잊고 저 멀리 떠나가고파. 권진원, 집으로 가는 길을 들었는데요. 오늘 선곡은 가을 분위기하고 어울리는 노래,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을 했고요. 그러면은 집으로 가는 길은 이게 가을하고 연결이 되는가 생각하시겠죠?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예, 가을이면은 여러분들 집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름이면은 날씨도 그냥 푸근하다기보다는 덥고 뭔가 야외에 바깥에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러다가 날씨가 서늘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고 이러면은
집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생각나고 가족, 가정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계절일 것 같아서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을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예, 제가 너무 그냥 뭐 좋게 얘기하면 깊이가 있는 건데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죠.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방송은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엉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하고 나눌 이야기 주제는 눈하고 목, 특히 그 중에서 목에 관계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목이 아픈 이유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휴대폰이 많은 역할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어폐가 있네요. 휴대폰 때문에 목이 아픈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을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이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지하철을 탔을 때요. 참 지하철 한 칸 안에 뭐 100명의 이렇게 승차인 100명의 승객이 있다고 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고 그냥 앉아 있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쯤 될까요? 한두 명?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휴대폰을 지하철을 타고 보면은 물론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좀 특별하기는 해요. 그냥 또렷한 눈으로 그냥 앉아 있으면은 서 있는 사람, 마주 보면서 있는 사람하고 좀 민망한 그런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이상하네. 영어도 잘 못하면서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왔네.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지하철이라는 데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다른 때에 일을 하지 않고 왜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보면은 휴대폰을 이렇게 눈높이로 높여서 보는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서 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뭐 휴대폰을 눈 위치로 눈높이만큼 높여서 보시나요? 네, 가끔씩 그런 분이 있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예상컨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휴대폰은 아래쪽으로 놓고 보니까 목이 꺾인 상태로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목에 거북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북목. 그래, 저도 거북목이고 아프기도 하고 좀 이거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목은 안녕하신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아이유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 3,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이유 가을 아침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니어로서 할 만한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도 엉뚱발랄 라디오에서 아이유의 가을 아침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지들이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이 익숙한 목소리는 아이유가 아니라 양희은입니다. 양희은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맑기도 하고 그냥 귀에 속속 들어오는 아이유의 가을 아침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시니어잖아요. 그리고 먼저 노래를 불렀던 양희은 씨도 시니어죠. 물론 젊었을 때 20대 때는 아주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도 하고 국민가요라고 하는 노래를 내기도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젊은 가수, 아이돌 가수들에 비하면은 밀려나고 있는 가수인데 저마저도 이렇게 시니어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아이유의 가을 아침을 들으니까 조금 괜히 양희은 씨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는 양희은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네,
제가 반성을 좀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목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목은 안녕하신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휴대폰 때문에 목에 무리가 가는 일이 많고 휴대폰을 많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 경우로 돌아와서 저는요,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겠네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노트북을 켜고 그리고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일한다고 하면은 노트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목에 통증이 오고 목이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거북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새에 거북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거북목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거북목이더라도 뭐 아프지도 않고 그러다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괜찮을 리가 없죠. 가끔씩 통증도 있고 지금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젖히면은 두두둑 두둑 이 소리가 방송에 잡히려나? 예. 목에서 소리도 나고 그리고 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노트북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참나 제가 이번 봄 한 6월달? 6월인지 봄인지 뭐 6월달인지 아무튼 그쯤에 노트북 거치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노트북 거치대를 사용을 하니까 목에 훨씬 무리가 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노트북 거치대가 있다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종종 보았으면서 정작 저 자신이 목에 무리가 가고 거북목으로 이렇게 통증이 있고 그런데도 왜 노트북 거치대를 사서 사용할 생각을 못했는가? 참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좀 멍청하고 좀 바보인 것 같아요. 참 서성원 바보다 바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아프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덜 하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꿀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미련스럽게 노트북 거치대도 사용할 줄 몰랐는지 참 나 저 서성원 제가 생각해도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노트북 거치대도 사용하고 이거 말고도 또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니어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뭔가 정보를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시니어는 시니어가 마음을 알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아닌가? 호래비 사정은 호래비가 한다. 이 말이 떠오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거북목에 대해서 목의 안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91.3 서대문 FM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창완 집에 가는 길. 해는 저물어 가고 밤이 찾아오면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둘 피어나고 철없던 어린 시절 떠나온 따뜻한 집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왜 떠나야 했는지 묻지 말아주오. 얼마나 멀고 또 험했었는지도 내 모든 기억과 슬픔들은 이제는 지난 이야기. 돌아오던 길에 버렸다오. 그리움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어리석은 하루 또 하루, 뜻도 없이 떠돌고 도는 구름도 내게는 집을 찾아가는 것만 같았지. 해는 저물어가고 밤이 찾아오면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둘 피어나고 철없던 어린 시절 떠나온 따뜻한 집에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그리움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어리석은 하루 또 하루, 뜻도 없이 떠돌고 도는 구름도 내게는 집을 찾아가는 것만 같았지. 해는 저물어가고 밤이 찾아오면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둘 피어나고 철없던 어린 시절 떠나온 따뜻한 집에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김창완 집에 가는 길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제가 조금 좋아하는 노래이기는 한데, 그런데 생각외로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조금 이 좋은 노래가 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요즘 TV 광고에서 어느 스위첸이죠. 거기서 상당히 길게 이 노래를 이렇게 BGM으로 깔아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2호선, 지하철 2호선이 꾸불꾸불 이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으로 가는 길, 모든 사람이 그냥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광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 그냥 광고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네. 이 노래를 잘 이용을 했더군요. 집으로 가는 길.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을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집을 생각할 것 같아서 집으로 가는 길. 앞에서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은 노래 제목이 조금 달라요.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예, 김창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있는 주제는요, 목에 관계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목은 안녕하신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지 않고, 목이 아프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예, 목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노년이 아니신 분도 젊은 분들도 목에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거북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코너가 최근에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웃고 삽시다인데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서 좀 코믹한 노래,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믹송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볼 노래는 따르릉입니다. 따르릉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자전거도 있지만은 한때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이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목은 김영철의 따르릉인데요. 따르릉. 재밌는 노래예요. 원래 김영철이 개그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삽시다.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 따르릉으로 골랐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따르릉 One, two, three, four.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네가 나쁜 여자 내 탓을 하지마. 이런 놈 저런 놈 다 만나놓고 내 탓을 하지마. 오빠야 네 오빠야. 오빠야 네 오빠야. 이런 놈 저런 놈 만나봤겠지만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오빠빠 내가 네 오빠야. 오빠빠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 One, two, three, four. 네가 먼저 날 차버렸지 내 탓을 하지마. 네가 먼저 공문이 뺐지 내 탓을 하지마. 이런 놈 저런 놈 다 만나놓고 내 탓을 하지마. 오빠야 네 오빠야. 오빠야 네 오빠야. 이런 놈 저런 놈 만나봤겠지만 후회하겠지만 너를 사랑해.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오빠빠 내가 네 오빠야. 오빠빠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 김영철 따르릉
재밌게 들으셨나요? 중간에 재밌는 가사가 몇 군데 있더군요. 이런 놈 저런 놈 만나봤겠지만 그리고 후회하겠지만 그리고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이런 재밌어요. 웃기죠. 이런 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주, 그 반주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나게 뽕짝거린다고 해야 되나? 신디사이저인가요, 이게? 그 악기로 재밌게 반주를 넣었잖아요. 네, 웃고 삽시다. 김영철의 따르릉이었습니다. 엉뚱 세상. 두비두밥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빠둠빠 두비두둠빠 두비두밥. 바람의 아버지는 별났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속에 담아두지 않았다. 직설적인 말은 주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바람 역시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다. 바람이 어릴 때다. 무릎을 꿇어앉히고 술 취한 아버지가 연설을 시작했다. 요지는 이런 것이다. 공부는 시켜준다. 뒤는 네가 알아서 해라. 바람은 이런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다. 이 말을 되풀이해서 듣다 보니 무슨 말인지 알고도 남았다. 학비는 내줄 테니 더는 기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었다. 바람의 아버지는 농부였다. 농사를 지어도 식구들은 늘 배가 고팠다. 이런 형편에 자식을 공부시켜주면 부모로서 할 일은 충분히 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바람이 결혼하기 전 바람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말은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 너그는 너그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 끼다. 그건 바람 아버지의 선언이었고 법이었다. 그 뒤에 바람의 어머니가 바람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족보를 만드는데 손자가 없다고 네 아버지가 성질을 낸다. 바람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임무를 맡겼을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하라고. 바람의 아버지에게는 손녀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이후로 바람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었다. 그때까지도 바람의 아버지는 바람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했다. 누구는 누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그것이었다. 바람의 아버지가 80대에 들어섰을 때 큰일이 벌어졌다. 몸이 약했던 바람의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다. 끼니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깨고 바람의 아버지는 꿋꿋했다. 그리고 90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졌다. 바람의 아버지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도움을 주었다. 그것으로도 어려운 세월이 왔다.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서 지내다 저녁에 집으로 왔다. 그것도 어려워지자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몸이 쇠약해서 병원을 들락거렸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할 게 없었다. 요양병원으로 갔다. 그곳 요양병원은 보호자 면회가 자유로웠다. 점심과 저녁에 보호자와 식사를 같이 했다. 바람이 묻곤 했다.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어디냐는 바람의 말이었다. 누군가 정심의 면회를 가면 바람은 저녁 시간에 면회를 갔다. 그때마다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병실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으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아. 아픈 데 없어. 그러다 보훈요양병원에 자리가 나서 그곳으로 갔다. 간호사가 말했다. 욕창이 심한데 왜 이렇게 놔뒀어요? 등에 구멍이 난 것처럼 패였었다. 바람의 아버지는 정말 괜찮았던 걸까? 바람은 그게 궁금하다. 이제 무덤에 대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엉뚱세상 서성원 작가의 정말 괜찮았어요 였습니다. 오감 카몬입니다. 방송 앞쪽 부분에서
제가 녹음한 현장음을 들려드렸는데요. 문제 기억하시나요? 제가 들려드린 소리에서 어떤 벌레 소리가 들리나요가 문제였는데요. 뭐 어렵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 비슷한 게 나갔었거든요. 이 소리가 나갔었습니다. 이 소리는 아니지만은 다른 소리요. 한번 현장음 들으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벌레 소리가 들리죠. 네, 이건 오토바이 소리고요. 길거리입니다.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인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 소리입니다. 자동차 소리. 그런데 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 목소리. 벌레 소리는 계속 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벌레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렸던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귀뚜라미 소리입니다. 귀뚜라미 소리. 지난번 방송에서는 저희 아파트에서 녹음한 소리를, 귀뚜라미 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4차선 도로가 있는 데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였어요. 야, 그런데 이게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 목소리, 이런 목소리에도 묻히지 않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에서도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 슈퍼 귀뚜라미는 어떤 귀뚜라미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인공 귀뚜라미 소리였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를, 저희 집 가까운데 공원이 있는데 가을이라고 해서 귀뚜라미, 인공 귀뚜라미 소리를 계속 틀어놔요. 실제 자연에서 살고 있는 귀뚜라미 소리에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강카몬에서 들려드린 것처럼 자동차 소리, 사람 목소리, 이런 목소리에도 묻히지 않는 귀뚜라미 소리였잖아요. 이런 소리가 과연 자연 생태계에 있는 귀뚜라미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감카몬은 귀뚜라미 소리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감카몬이었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가을에 어울릴 법한 노래와 함께한 엉뚱발랄 라디오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이 99번째 방송이니까 다음에는 100회 특집을 마련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 동네 끝곡입니다. 행복하세요. 발랄하고 싶은 엉뚱이 서성원이었습니다.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 동네에 오래 들었죠 내린 비. 짧지 않은